자, 이거 한번 같이 그려봅시다. 이거 한번 뭐로 그려야 되나? 순서대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걸로 그려볼까? 둘 다 해보죠. 이걸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얘는 잘 보면은 13에서 시작해서 19로 끝나네요. 13에서 시작해서 19로 끝나요. 잘 그려봅시다. 이렇게 기찻길 이렇게 오다가 13을 만났어요. 이렇게 되겠네요. 13을 만났죠? 그 다음에 반복문 스위치를 만났네요. 스위치가 뭐 이렇게 반복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빠져나오면 19를 만나네요. 19를 만났죠. while문 밖에서. 그럼 요 while문 안에서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죠. 반복될 때마다 17은 무조건 찍히고 17 무조건 찍히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22가 찍히고 어떨 때는 21이 찍히네요. 동그라미 해가지고 길을 두 개로 나눠서 한쪽은 21 한쪽은 22 하면 되겠죠. if 문이 끝나고 나면 18이 시작 찍히네요.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13, 17 둘 중에 하나, 18 17 둘 중에 하나, 18 반복되겠죠. 그리고 원할 때 빠져나가면 마지막에 19가 찍히겠죠.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거 순서도로 그려볼까요? 순서도로 그리면 어떻게 되죠? 13. 뭐 기찻길이랑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19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조건이 있겠죠. 여기 조건이 이렇게 있어서 뭐 yes일 때 반복되면 일로 가겠죠. yes. 이렇게 no일 때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요 코드가 기술돼야 되겠죠. 17이 처음이네요. 17 찍히고 조건이네요. 조건 오고요. 이렇게 오고요. true면 yes 22 여기는 no no 21 뭐 바뀌어도 관계없고요. 그리고 결국에 합쳐지죠.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실행한 다음에 합쳐진 다음에 18이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여기서 반복 while문이 빠져나가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와야 되겠네요. 시작 종료. 하나씩 차곡차곡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거 뭐 수식이 잘못됐나 잘못됐나 제대로 됐나 확인하는 또 하는 방법, 짝을 맞춰보면 돼요. 가로 열렸죠? 열고 닫았죠? 닫으면 이거 없애는 거예요. 열고 소가로 열고 소가로 짝이 되죠? 열고 열 때는 그냥 넣고 닫을 때 짝이 맞나 확인해서 없애버리면 돼요. 열고 닫고 닫고 정상이죠? 가로가 제대로 됐는지는 이 계산, 이게 엄청난 알고리즘이에요. 금방 보여드렸던 게 어렵네. 스택이란 알고리즘이에요. 스택 여는 건 무조건 넣고 닫는 건 들어있는 데이터에서 가장 마지막에 넣은 데이터를 꺼내서 짝이 맞는지 확인해 보면 가로가 제대로 됐나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한글로 표현하면 마지막에 닫은 걸 먼저 마지막에 연 걸 먼저 닫으면 문제없는 괄호식이에요. 주석도 다 그렇게 돼 있죠. 전문 용어로 하면 스택이에요. 스택. 전산에서는 엄청 많이 쓰여요. 자, 확인을 해보세요. 두 개 그려드렸고요. 자,
자, 다음 것도 좀 설명 이어서 해드려 볼게요. 봅시다. 다음에 연산 요 부분 155페이지 좀 아까 보다 말았죠? 이 이후 부분 마무리해 드려 볼게요. 얘는 아유 이거 모르면 엄청 어려워요. 근데 알면 엄청 쉬워요.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퍼센트 연산자를 도대체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쓸 거냐. 이거 프로그램에서 엄청 많이 써요. 현실 세계에선 쓸 일이 없는데 프로그램에서는 엄청 많이 써요. 언제 쓰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1번. 어떤 수의 배수인지 아닌지 확인할 때 사용한다. 100이라는 수가 있어요. 이게 50의 배수냐? 어떻게 알아요? 배수가 뭐예요? 여기다가 어떤 수를 곱했더니 나오는 수가 0 넣으면 0, 1 넣으면 5, 10, 15 어떤 수를 넣었더니 여기다가 어떤 수를 넣었더니 나오는 수가 얘네들이 배수라고요. 말로 설명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배수가 뭔지 본인이 웹에 검색해 보세요. 어떤 수를 곱해서 나온 수들. 그래서 더 쉽게 얘기하면 5에 어떤 수를 곱해서 나온 수는 5의 배수예요. 5에 어떤 수를 곱해서 나온 수는 5의 배수예요. 이거 수학적인 내용이어서 솔직히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는 쉽게 설명했는데 이거 증명해서 설명하려면 엄청 빡세죠? 간단히 이해해 봅시다. 배 어떤 수에 5 어떤 수에 또 어떤 수를 곱해서 나온 수. 말도 더럽게 어렵죠.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하여간 얘가 5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를 곱해서 100이 나왔다. 반대로 얘기하면 얘를 5로 나누어 떨어지면 100은 5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그냥 정의를 해드릴게요. 5가 뭐 어떤 숫자가 있어요. 얘가 5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려면 나머지 연산자를 쓰면 돼요. 결론은 그거예요. 5 나누기 100일 하면 2하고 나머지가 1이 되죠. 나머지가 0이 아니죠. 그러면 배수가 아니에요. 100이면 5로 2를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죠. 100은 5의 배수예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5의 배수, 어떤 수가 5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떤 수가 5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려면 5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5의 배수, 100은 5의 배수, 0이 아니면 5의 배수가 아니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다른 숫자로 해볼까요? 97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근데 얘가 8의 배수야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8로 나눠 보면 돼요. 8, 1은 8, 8, 2, 16, 1이네요. 이건 왜 썼지? 8, 96. 얘를 8로 나눠봐요. 8, 1은 8, 8, 2, 16. 나누어 떨어지죠? 그러면 96은 8의 배수인 거고 97은 8의 배수가 아닌 거고. 배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근데 솔직히 이게 설명이 어렵지 않은데 배수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넘어가요. 그냥 배수가 뭔지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배수가 뭔지 모르면 설명하기 너무 빡세요. 자, 그래서 결론을 두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100이라는 숫자가 있고 101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얘가 2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려면 2로 나누어서 2, 5, 10 2로 나눠보는 거예요. 2, 5, 10 그래서 나온 값이 0이면 100은 2의 배수예요. 101은 0이 아니죠. 2의 배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퍼센테이지는 배수인지 아닌지 판별할 때 쓴다고요. 프로그램에서 모아드린 거예요.
홀수인지 짝수인지 판별할 때도 퍼센트 연산자를 써요. 이거 어떻게 쓰냐? 어떤 수가 있어요.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알고 싶으면 2로 나눠보면 돼요. 2, 1은 2, 2, 50 하면 1이 남죠.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홀수예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31은 홀수. 얘는 2로 나눠봐요. 2, 1은 2, 2, 6, 12 0이 나머지가 0이죠. 얘는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면 짝수예요. 자, 두 개 설명했어요. 배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려면 나눠서 나머지가 0인지 아닌지 판별하면 되는 거고요.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려면 나눠서 1인지 0인지 2로 나눠서 나눈 나머지가 1인지 0인지 판별하면 되는 거고요. 됐죠? 약수 구할 때 또 써요. 약수. 이 약수가 뭔지 아셔야 돼요. x가 있는데 x를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약수라 그래요. 어렵다. 예를 들면 x가 100이에요. 나누어 떨어지는 수 220으로 나눠요. 그랬더니 나머지가 250 나머지가 0이죠. 나누어 떨어지죠. 그러면은 20은 100의 약수예요. 8 있고 7 있어요. 나눠보세요.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나머지가 남죠. 8은 7은 8의 약수가 아니에요. 20은 100의 약수가 맞아요. 20은 100의 약수가 맞아요. 7은 8의 약수가 아니에요. 빡세요. 너무 이 홀수 짝수 뭐 옛날에 배워서 대충 이해되지 전혀 예전에 공부를 안 했으면 전혀 못 알아들어요. 넘어가셔도 관계없어요. 아는 것만 확인하시고. 배수, 약수 솔직히 수학적으로 이해하는 건 엄청 빡센 일이에요. 근데 뭐 당장에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해되면 보고 이해 안 되면 나중에 공부하시든가. 그 용도로 퍼센테이지를 쓴다고요. 퍼센테이지 3개 설명해 드렸어요. 배수 구할 때, 홀수 짝수 구할 때, 약수 구할 때 쓴다고요. 공부 외워야지 뭐 답이 어딨어. 잔돈 계산할 때도 약수를 써요. 5만원이 있어요. 5천원이 있어요. 500원짜리 아니 500원은 나눠 떨어지네. 다른 거 해야 되겠다. 내가 5,700원이 있어요. 근데 500원짜리로 거실러 주면 500원짜리 몇 개 필요하고 100원짜리 몇 개 필요해요. 500원짜리로 계산. 거실러 주면 500원짜리로 거실러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500원짜리로 거실러 주면 500원짜리로 거실러 주면 500원짜리 몇 개고 100원짜리 몇 개가 필요해요. 그거 어떻게 구해요? 500으로 나누면 돼요. 500으로 나누면 10이죠? 아니다 11이네. 11 5,500원 빼요. 200원이 남네. 몫이 뭐예요? 500원짜리가 11개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200원이 남아. 500원짜리 거실러 주고 남은 금액 얘는 500원짜리 몇 개 필요한지 몫이 몇 개 필요한지 5,700은 500원짜리 11개가 필요하고 200원이 남아요. 그럼 요 200원을
50원짜리로 거슬러 주고 싶다. 그럼 50으로 또 나눠줘야죠. 100원짜리로 나눠주고 싶다. 100으로 나눠줘야죠. 100원짜리로 나눠주면 100 나누기 200 나누어 떨어지죠. 모든 잔돈을 다 동전으로 줬는데 500원짜리는 아까 11개였고 100원짜리는 2개 필요하죠. 동전 계산할 때 쓴다고요. 자판기 만들고 그럴 때 써요. 그럴 때 쓴다고요. 자세히 읽어보고 이해 안되면 물어보시고. 50원, 200원 남았는데 50원짜리로 거실러줘. 그러면은 어때요? 5, 4, 20 나누어 떨어지죠. 돈은 다 거실러줬고 500원짜리는 11개고 50원짜리는 4개 주면 된다고요. 자판기 계산할 때 많이 써요. 돈 계산할 때 잔돈 거실러줘야 될 때 많이 써요. 잔돈 계산할 때 퍼센트 연산자 쓴다고요. 나머지 구하려면 퍼센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거실 몇 개, 100원짜리, 500원짜리 몇 개 거실러주고 잔돈이 얼마 남느냐, 이거 한 번에 계산이 안 돼요. 2번 해야 돼요. 5,700 나누기 500은 11이죠. 11. 5,700 나머지 500은 200이죠. 200. 2번 계산해야 각각 구할 수 있어요. 필요한 동전 500원짜리 개수, 거실러 주고 남은 개수. 마지막으로 초 계산할 때 1000만초가 있대요. 이게 몇 시간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시간인지. 1시간이 3600초니까 나누면 되죠. 2래요. 난 계산이 안 되네. 6일은 6, 6이 12, 3이 6. 이틀이래요. 이게 이틀. 3600초. 만초는 며칠, 몇 시간이냐? 2시간이고 얼마가 남아요? 2800이 남네요. 그럼 이건 뭐예요? 2시간 만초는 1만초는 2시간 2800초를 의미하는 거죠. 2시간. 이거 구하려면 2시간 구하려면 이걸로 나눠야 되고 얘를 이걸로 나눠야 되고 몇 초 남는지는 나머지 하면 되죠. 1000 나머지 3600 나머지 하면 되겠죠. 그러면 몇 시간 몇 초 남았는지 알 수 있죠. 초 대신에 분하려면 1초는 60초니까 60으로 나눠서 못과 나머지를 구하면 계속 구할 10분 초 다 구할 수 있겠죠.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요. 아니, 헷갈리는 게 아니고 잘 어디에 쓰는지. 웬만한 문제인데 애매하다, 거의 퍼센테이지로 문제일 거예요. 왜냐면 웬만한 수학적 문제는 다 다뤄봤는데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퍼센트 연산자 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는 대부분 퍼센트 연산자로 해결될 문제일 거예요. 수학 이런 계산하는 문제인데 평상시 방식으로 못 풀 것 같아. 대부분 퍼센트 연산자예요. 문제들 있죠. 시간 있을 때 풀어보시고. 이것도 교환하는 것도 설명해드리면 엄청 빡세요. 이게 왜 빡세냐면 변수 A에 들어있는 값, B에 들어있는 값, A하고 B 값을 교환하세요 하면은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엄청 힘들어요. 교환하려면은 갑자기 A에다가 B를 넣고 B에다가 A를 넣고 이런 분들이 막 속출해요. 이렇게 하면은 교환이 안 돼요. 보세요. 실행 결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의 실행 결과가 교환되려면 B는 10이 되고 A는 12여야, A는 10이고 B는 10이 돼야 되죠. 근데 이거 실행하면은 A는 B, 처음에 이 상태에서 B 값을 A 넣으니까 A는 12, B는 12, A 12를 B에 넣으니까 12, 12가 된다고요.
교환된 게 아니고 B값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고민하면 초임들은 이걸 처리를 못 하더라고요. 초임들은 엄청 처리를 못 해요.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잘 생각해봐요. 그래서 컵까지 그려놨어요. 처리를 못 하셔가지고 왜 변수 두 개로 처리하려고 그래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불가능한 것 같지만 어떤 학생이 불가능하다 그랬더니 어디 지식인에 검색하니까 변수 두 개로 값을 교환하는 방법이 가능하더라고요. 미친 짓 하지 마시고, 이거 가능하지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쉬운 방법으로는. 왜? 생각해봐요. 두 컵이 A컵에 콜라 있고 B컵에 사이다 있어요. 근데 이거 두 컵에 있는 내용물을 새로운 컵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컵을 하나 더 가져와야 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변수도 A, B 두 개 들어있는 데이터를 교환하려면 두 개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 더 선언해가지고 여기다가 임시 저장 공간으로 음료 둘 다 교환할 때 임시 공간으로 쓰는 컵이 필요하듯 인시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처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컵 교환하는 방법, 컵 안에 든 음료를 교환하는 방법 확인해 봅시다. 보세요. A에 콜라 담고 B에 사이다가 담겨져 있어요. 컵 하나를 가져와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콜라를 먼저 새로운 컵에 옮기죠. 그럼 여긴 벼 있겠죠. 아니, 여기 바로 A에다가 사이다 부으면은 두 개가 섞일 거 아니에요. 새로운 컵에 콜라를 옮기고, 자, B에 있는 사이다를 A에 옮겨주면 콜라이던 게 사이다로 바뀌었죠. 그럼 사이다가 이쪽으로 갔으니까 얘가 벼 있겠죠. 그럼 아까 그 C에 옮겨놨던 콜라를 B로 옮겨야 되겠죠. 이런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요. 생각해보세요. 그럼 얘 어떻게 해요? A 코드로 한번 구현해볼까요? int A는 콜라 1번, int B는 뭐야? 사이다 2번. 이렇게 돼 있다고 봐요. 두 개만으로 안 된다고요. 하나 더 선언해야죠. 그 다음에 C에다가 뭘 하고 있어요? 콜라를 넣죠. 콜라가 뭐예요? A죠. A가 콜라 아니야. 콜라를 넣고, 그럼 C에 콜라 들어갔죠? A는 실질적인 값이 있지만 지워도 관계없겠죠? A가 벼 있다고 생각되니까 이 부분 해야죠. A에다가 사이다를 붓죠? 사이다 B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B가 비어있네요. B에다가 아까 C에 올려놓은 콜라를 옮겨야 되겠죠. 이런 과정이 돼야 A하고 B 값이 교환이 돼요. 이렇게 해야 교환이 돼요. 녹화한 거 보고 좀 천천히 이해 안 되면 보세요. 너무 빠를 수도 있는데 천천히 뭐 한다고 이해가 되시나 더 헷갈릴 것 같아요. 천천히 파이팅 하시고, 이해 안 되면 동영상 올려놓은 것 좀 보세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있죠? 문제들 풀어보시고 해보세요. 158페이지까지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할 예정이고요. 금방 한 건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읽어보시고, 자, 하시다가 금방 한 거 정리해 봐 드릴게요. 뭐 간단한데 실제로 하시려면 엄청 빡세요. 항상 시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엄청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떤 수가 배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뭐라고요? 퍼센트 연산자가 하는 작업. 어떤 수가 배수인지 아닌지
어떤 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어떤 수가 약수인지 잔동 계산할 때. 마지막에 하나 뭐였더라? 초 시간 계산할 때 쓴다고요. 자, 그래서 배수인지 아닌지, 5의 배수인지, 어떤 수가 5의 배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어떤 수를 5로 나눠봐요. 그래서 어떤 수의 나머지가, 이게 0이 아니죠? 어떤 수의 5의 배수인지 아닌지 알려면 요 한 값이 0이다. 그러면 5의 배수인 거고요. 0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5의 배수가 아닌 거죠. 얘는 0이 아니니까 5의 배수가, 98은 5의 배수가 아닌 거죠. 5의 배수 구하는 방법. 얘가 20이면 5로 나눈 나머지가 5, 4, 20 나누어 떨어지죠. 나머지가 0이겠죠. 5의 배수네요. 20은. 약수는 약수는 어떻게 돼요? 홀수인지 짝수인지는 2로 나눠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홀수고요. 0이면 짝수고요. 그 다음에 약수인지 아닌지는 나눠보면 되죠. 어떤 x로 나눈 나머지가 2가 10의 약수인지 아닌지 알려면, 3이 10의 약수인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수로 나눠보면 돼요.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면 약수고, 2, 50 나누어 떨어지네요. 약수. 2는 10의 약수예요. 나누어 3 같은 경우는 3, 3은 9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0이 아니죠. 약수가 아니네요. 3은 10의 약수가 아니에요. 잔돈 구하는 방법은 5,700원 500원짜리로 바꾸고 싶으면 500원으로 나누면 되죠. 5, 1은 5 5, 1은 5 그러면 200원이 남죠. 500원이 남죠. 아, 200원이 남죠. 500원짜리 11개. 몫은 잔돈 개수고요. 나머지는 뭐라 그랬죠? 나머지는 남은 돈, 거실로 주고 남은 돈. 그래서 5,700 나머지 500. 위에 거는 5,700 나머지 나누기 500. 잘 두 번 계산해야 둘 다 구할 수 있어요. 남은 돈이랑 잔돈이랑. 시초도 마찬가지예요. 원하는 시를 구하려면 전체 시에서 남은 초를 구하려면 나머지 계산한 몫을 구하려면 나누기. 똑같죠? 1시간에 3,600 만 몇 시간이 1시간이 3,600인데 몇 시간인지 알고 싶으면 몫을 구하면 되죠. 2 하면 되고요. 3,600이 남네요. 2,800이 남네요. 나머지 얘네 구하려면 나머지 만 나머지 3,600 못 구하려면 만 나누기 3,600 됐죠? 교환 두 변수로 못 교환해요. 임시 저장 공간 하나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A를 C로 옮기면 A가 B죠. B를 C로 옮기면 B를 A로 옮기면 B가 B죠. 그럼 C를 아까 A에서 C로 왔던 데이터를 다시 B로 넘기면 교환이 완료된 거죠. 그게 어렵지 뭐. 그거 지금 설명한 거 두 가지만 알면 뭐 이후 문제는 거의 못 풀 게 없어 보여요.
됐죠? 자, 158페이지까지 확인해 보세요.